어느 날 아침 한 소녀가 거울 앞에 서서 낯선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교복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누군가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오늘부터 자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정체를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고.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다른 사람의 교복을 입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윤지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하려면 남들보다 2시간은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게 윤진의 철학이었죠. 책상 앞에 앉아 영어 단어장을 펼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나야? 윤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태어난 시간이 10분 차이 나서 윤진이 언니가 되었어요. 가족 사정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매년 생일과 명절에는 꼭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유나는 어릴 때부터 울음이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 윤진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했죠. 일주일 후 윤진이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윤진아, 집에서 연락 왔다. 서울로 빨리 가야 한대. 네, 왜요? 내 동생이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 윤진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윤진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동생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팔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이 심해진 거라고 하고 경찰은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유나 친구가 몰래 알려준 게 있어. 일진 애들이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그 순간 윤진은 자신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표면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윤진은 언제나 그랬듯이 침착했습니다. 윤진은 동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유전자로 만들어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 같은 교복을 입지 못했던 날들. 이제 내가 대신 입겠습니다. 그날 밤 윤진은 결심했어요. 동생 대신 그 학교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윤진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사건을 대충 처리하려는 게 역력히 보였습니다. 학생,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 쌍방폭행으로. 쌍방폭행이요? 제 동생 혼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요. 그쪽 아이들도 다쳤다고 하더라고. 서로 때리고 맞고 한 거지, 뭘. 윤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진은 유나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갔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문지연이라는 이름의 30대 후반 여교사였어요. 유나 언니지? 정말 닮았네. 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에서도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모두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진은 유나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동생의 책상, 옷장, 일기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동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추적했습니다.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언니, 요즘 학교 가기가 너무 무서워. 하림이와 그 무리들이 계속 괴롭혀. 어제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변기에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언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그냥 참고 있어. 오늘은 정말 심했어.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한테 말하면 학교를 옮겨야 할 것 같고 그럼 언니 학비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야.
마지막 일기는 사건 일주일 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내일 하림이한테 확실히 말할 거야. 이제 그만하라고. 언니처럼 용감해질 거야. 윤지는 일기장을 덮고 결심을 다졌어요. 유나가 하지 못한 말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다음 날 윤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유나인 척하고 그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유나는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윤지는 유나가 몸이 아파서 며칠 쉬었다가 복학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얼굴이 똑같으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지는 유나의 학생증과 교복을 가지고 마치 유나가 병가 후 돌아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윤지는 유나의 교복을 입어보았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정말로 유나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젠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 그러니까 널 위해 끝까지 간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하고 윤지는 새로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복학 첫날 윤지는 교문을 들어서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유나의 교복을 입고 유나의 이름으로 이 학교에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동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문지연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유나야, 몸은 좀 어때? 많이 놀랐을 텐데. 윤지는 동생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유나는 원래 밝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은 국어였습니다. 윤진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집중되었어요. 유나의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책상 위에는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바보, 죽어라는 글씨들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어요. 서아림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림은 키가 크고 예쁘장한 외모였지만 눈빛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야, 한유나,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많이 아팠나 보네. 하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래, 근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눈빛이? 하림이 윤진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진은 유나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림이 손가락으로 윤진의 이마를 밀었어요. 윤진은 한 발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유나라면 바로 넘어졌을 텐데 말이죠. 힘이 세졌네. 하림의 눈이 좁아졌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진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유나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하림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정말 유나 맞아? 윤진의 심장이 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달라. 예전엔 나만 봐도 떨었는데. 하림이 한 발 다가왔어요. 윤진도 한 발 다가갔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못 싸우는 줄 알아? 윤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하림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윤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하림의 반응, 다른 아이들의 태도, 선생님들의 무관심, 모든 것이 유나가 일기에 쓴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윤진은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학교 폭력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유나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학 일주일째 윤진은 학교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하림의 무리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통제하는지, 선생님들은 왜 모른 척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말이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첫 번째 단서였어요. 야, 하림이 아버지가 이사장이라며? 응, 그래서 선생들도 하림이한테 함부로 못해. 윤진은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림이 단순한 일진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컴퓨터실에서 유나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림 내일까지 10만 원 가져와. 유나 그렇게 많은 돈 어떻게 구해? 하림 그건 내일이고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대화 기록은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어요.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도 유나처럼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안녕. 윤진이 다가가자 그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유나야? 나 정수아야. 우리 같은 반인데. 정수아는 작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유나의 일기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수아야, 너도 힘들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도 아니까 하림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지는 수아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하림의 아버지 서태영이 이 학교의 이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하림이가 마치 학교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방과 후 윤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교내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림이 먼저 움직였어요. 야, 한윤아. 운동장으로 나와. 하림과 그 무리들이 윤진을 둘러쌌습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 확실해. 너 유나 아니야. 윤진의 심장이 뛰었지만 끝까지 부인했어요. 미쳤어? 내가 유나가 아니면 누구야? 하림이 윤진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너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서 잘못 행동하면 진짜 유나가 더 고생할 거야. 그 말에 윤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하림이 진실을 완전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진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계획을 더 빨리 실행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진이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는 큰 글씨로 가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림이 윤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가짜야. 언제까지 숨을 거야? 하림이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윤진이 도서관에서 정수아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영상 속 윤진의 목소리는 유나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 더 떨리고 더 무서워했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윤진은 고개를 들고 하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윤진이야. 유나의 언니.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윤진이 책상 위에 올라섰어요. 교실 전체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동생 유나가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아세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폭력이었습니다. 윤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하림아, 내가 유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야. 10만 원 가져와. 죽고 싶어? 가족들한테도 알려줄까? 이런 것들 말이야.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서태영 이사장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이사장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어요. 학생, 내가 소동을 일으킨 거냐?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 애들끼리 장난한 걸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장난이라고 하기엔 제 동생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증거가 있어? 윤진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사장이 손으로 막았어요. 그런 조작된 것들 말고 제대로 된 증거 말이야. 그때 교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정수아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학생,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명예훼손이야. 수아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진은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한윤진 학생, 내가 한 행동은 매우 심각한 거야. 위장 복학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생 명예훼손까지. 윤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 동생을 괴롭힌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이사장이 끼어들었어요. 학생,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윤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진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이 거대한 권력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윤진은 잠들 수 없었어요. 이사장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새벽 2시쯤 윤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교육청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윤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일기장 복사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학교폭력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에요. 공정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적극적인 반응은 아니었어요. 교육청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직 말은 하지 않지만 눈을 뜨고 있고 반응도 보여요. 윤지는 급하게 병실로 달려갔어요. 유나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윤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언니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유나야, 언니가 내 대신 그 학교에 다니고 있어. 내를 괴롭힌 애들한테 복수하고 있고.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안 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윤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진아, 사실 아빠가 숨긴 게 있다. 아빠는 무직이 아니야. 아버지가 명함을 꺼냈어요. 한기문 전 교육부 차관, 현 청소년 인권심의위원장. 윤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교육부 차관이었다고요? 응. 하지만 너희들이 평범하게 자라길 원해서 숨겼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아빠도 나설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윤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야. 교육부 특별감사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윤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어른이 나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아, 기억해. 이건 내 아버지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용기 있게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윤진이 학교에 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술렁거리고 있었고 아이들도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림이 윤진에게 다가왔어요. 야, 내가 뭘 했어? 교육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 윤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뭐가 시작됐다고? 정의가. 교육부 특별감사단이 학교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오전 9시였어요.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정문으로 들어오자 학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감사단장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단호하고 냉철한 인상이었어요. 서태영 이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지만 감사단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태영 이사장님이시죠? 저는 교육부 감사단장 김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좀 갑작스럽네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첫 번째 조사는 교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씩 불려가서 면담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에 윤진도 감사실로 불려갔습니다. 한윤진 학생이죠? 용기 있는 신고였어요. 감사단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윤진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일기장,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자료를 혼자 모았다고요? 매우 체계적이네요.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만한 증거들이에요. 그날 오후 정수아도 감사실에 불려갔어요. 처음엔 많이 떨었지만 감사단의 배려 있는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내가 보호받을 거야. 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증언했어요. 한편 서태영 이사장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감사가 예상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사장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어요. 윤진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건 것입니다. 한기문 시댁이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서태영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태영 이사장이군요. 할 말이 있으시면 전화로 하세요. 백 따님이 우리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요. 말썽이요?
정의를 실현하는 걸 말썽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끼리 장난 좀 한 걸 가지고. 서태영 이사장님, 저는 제 딸의 아버지로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직 교육부 차관이 아니라요. 한기문 씨,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럼 끝입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윤진아, 한 번은 아버지로 나설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 날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림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고 다른 일진 아이들도 조용해져 있었어요. 반면 피해자들은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아, 고마워. 정수아가 윤진에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그날 오후 마침내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책임이 인정되었어요. 서태영 이사장은 해임되었고 하림과 다른 가해자들은 전학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은폐에 가담한 일부 교사들도 징계를 받았어요.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 유나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프다고 말하면 더 아플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윤진도 울컥했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진은 마지막으로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유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말이죠.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윤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윤진 학생이군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달라졌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달려와서 윤진을 안았어요. 윤진 언니 정말 고마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지연 선생님도 윤진을 찾아왔어요. 윤진아, 선생님이 미안해. 진작 유나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응,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선생님도 깨달았어. 그날 저녁 윤진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윤진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정의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몇 달 후 유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학교로 돌아갔어요. 언니, 나 상담 동아리에 들어갔어. 유나가 밝게 말했어요. 나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윤진은 놀랐어요. 예전에 소심했던 유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윤진과 유나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윤진은 교육학과 진학을 결심했고 유나는 상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윤진은 정말로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첫 부임지는 놀랍게도 과거 유나가 다녔던 그 학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한윤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께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일로 힘들어하든 언제든 선생님께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아버지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제 딸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제 딸들은 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닌 삶으로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용기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의 빛을 만들어낸 것처럼 작은 용기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진이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옳은 일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변에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윤진처럼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수아나 문지연 선생님처럼 함께 서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